안녕하세요. 코리안 파더 다니엘 신부입니다. 제가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대단한 계획 같은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정체성 없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하겠죠, 아마도. 아무튼 제가 푸놈펜 시내를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 쪽으로 좀 덕후기가 있어서 구글맵 보고 또 구글 어스 보고 이런 거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리즈물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Riding in Cambodia.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도로 하나를 골라서 도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달리는 영상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달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도로하고 연관된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잡다하지만 그래도 영양가가 아주 약간은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도 TMI가 남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함께 달릴 도로는 푸놈펜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인 무니봉 도로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1번 국도를 따라서 푸놈펜 시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잠시 뒤에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다리의 이름은 프레아 무니봉 다리, 캄보디아어로는 스피은 프레아 무니봉이고요. 여기 계신 한국 교민분들은 주로 베트남 다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베트남 다리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유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일본 국도를 따라서 계속 메콩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베트남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리를 건너서 메콩강을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베트남 마을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죠. 그래서 베트남 다리라고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길이 직진하는 길이 나오고 오른편으로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오른편으로 휘어지는 그 길로 들어서면은 그 길이 바로 무니봉 도로입니다. 무니봉 도로는 푸놈펜 시내의 핵심 도심지를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정식 명칭은 플로우 프레아 무니봉, 영어로는 프레아 무니봉 블레바드. 블레바드. 발음이 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도로 번호는 국도 번호로는 1번이고요. 지방도 번호로는 93번입니다. 무니봉 도로는 방금 건넌 무니봉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쯔로이정화 다리,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다리라고 부르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까지 약 7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이게 구간 자체가 7km라서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그래도 꽤 긴 편에 속하는 도로이고요. 이 도로가 캄보디아의 주요 국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 자체가 국도 번호가 1번이잖아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베트남 다리를 건너서 일본 국도로 쭉 달려서 베트남까지 갈 수 있고요. 남쪽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2번 국도로 갈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정확히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2번 국도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바탐방으로 가는 5번 국도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시엠립으로 가는 6번 국도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니봉이란 이름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캄보디아의 국왕이었던 시소앗 무니봉 왕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겁니다. 캄보디아의 도로들은 모두 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큰 도로이거나 위치가 중요하다거나 또는 의미가 있는 지역에 있는 도로에는 특별한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푸놈펜 시내에는 지금 보고 계신 이 무니봉 도로도 있고요. 무니봉 왕의 아버지가 또 시소앗 왕이에요. 그 시소앗 왕의 이름을 붙인 길도 있고요. 지금 국왕의 아버지인 시아누크 왕의 이름을 붙인 도로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니까 무니봉 왕, 시아누크 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정식으로는 프레아 무니봉, 프레아 시아누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 프레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제 수식되는 그 단어에 신성함, 거룩함 이런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일단 프레아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프레아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프레아가 붙는 다른 예가 있다면은 일단은 부처님은 프레아 붓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프레아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런 왕 이름의 도로뿐 아니라
동맹국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붙은 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오쩌둥 도로가 있는데요. 길이가 약 5.1km 정도 되고요. 이 재밌는 게 마오쩌둥 도로의 북쪽 끄트머리에 건널목을 하나 건너면은 한 130m 정도 되는 짧은 구간의 도로가 있어요. 이 5.1km를 지나서 아주 130m 짧은, 마치 더 꼬리처럼 말이죠. 그 짧은 도로의 이름이 김일성 도로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참 재밌어요. 김일성 이름 붙일 수 있죠. 왜냐면 한때 가장 큰 우방국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한테는. 그런데 마오쩌둥 도로의 끄트머리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소개하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 이제 점가문이라는 프놈펜에 있는 구 단위의 행정구역이고요. 이곳에는 몇몇 관공서들하고 대사관이 있고 왕립대 경제학대학도 있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자동차 대리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드, 도요타, 아우디, 마츠다 등등 그런 대리점들을 길을 가다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왼쪽 편으로 몇 블럭만 들어가시면은 뚠뚠뿡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뚠뚠뿡 시장, 프사 뚠뚠뿡이 아주 유명합니다. 외국인들한테는 러시안 마켓이라고 더 많이 불려지는데 왜 러시안 마켓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캄보디아의 재래시장인데 뭔가 좀 어수선하고 발전이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이라서요. 관광객들이 일부러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막 셀카 같은 거 찍으면은 내가 캄보디아, 소위 말하는 후진국 막 이런 데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찾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발전한 시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광객들은 이곳을 많이 온단 말이죠. 아무튼 이 근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백패커들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좀 맛집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미국식 피자집도 있고 그리스 식당도 있고요. 또 멕시칸하고 인도 식당들도 있어서요. 일단은 메뉴 선택의 폭도 넓고 맛 자체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저도 이 동네에 와서 외식을 가끔씩 하고는 합니다. 지금 주유소를 지나서부터가 벙깽껑이라는 지역입니다. 특히 오른편에 있는 벙깽껑 1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강남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예요. 일단은 부자들 많이 살고요. 럭셔리한 느낌의 레스토랑들, 카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당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도로의 왼편에는 한 2블럭 정도 들어가면은 뚜얼슬랭 학살 박물관이 나옵니다. 이 프놈펜의 필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뚜얼슬랭은 캄보디아의 역사상 가장 마음 아픈 그런 학살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일단 우리 그 캄보디아 학생들도 학기 중에 이곳으로 견학을 많이 오고는 합니다. 사실 벙깽껑 쪽만 보면은 이 지역이 과연 캄보디아일까라는, 정말로 캄보디아라는 그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아무 골목에 나가서 그냥 좀 테라스가 있는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도로 쪽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마이바흐, 이런 억소리 나는 자동차들이 그냥 10분에 한 번꼴로 막 지나갑니다. 렉서스나 레인지로버 같은 차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나타나 산타페, 소렌토,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렉서스, 레인지로버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만 나오면은 평소보다 좀 더 조심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무니봉 도로는 캄보디아의 중요한 역사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꼭 등장합니다. 지금 자료 사진들을 띄워드리는데요. 사진들은 모두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긁어왔으니까 좀 더 크게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무니봉 블레버드,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180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이 프놈펜이 나름대로의 이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과정을 보면 말이죠. 아무튼 이 무니봉 도로에 당시에 좀 힘을 많이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로들 중에서도 가장 잘 닦여 있었고 또 도로폭도 넓은 데다가 가로등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독립하고 론놀 정부 시절 그리고 크메르루즈 시절의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문희봉도를 배경으로 한 역사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희봉도로는 7km 정도로 짧기는 하지만 수도 프놈펜을 관통하는 도로이니만큼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덜한 편이었죠. 그래도 도로 끝에서 끝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바이크라서 그런 거지 차로 갔다면 아마도 40분, 50분 이렇게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문희봉도를 달리다 보면은 사거리가 있는 곳에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은 이제 건물의 모서리 모양이 원형으로 이렇게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거리가 그런 건 아닌데 좀 큰 사거리다 싶으면은 어김없이 그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빌딩들이 있어요. 이런 게 보면은 식민지 양식의 건물들인데요.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은 아니지만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에서 보시는 건물들이 주요 관공서들이에요, 캄보디아에. 그런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건물들도 모두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스타일들인데 관공서들은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건물들 있죠, 그냥 개인 소유의 건물들, 이런 것들은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현대적인 스타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갖고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온 발론티어하고 약간 언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그 언쟁에서 저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정신 승리가 되게 강해 갖고 이겼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프랑스 애가 캄보디아에서 옛날 건축물들을 이제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마치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만 추가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거는 니네 전통 아니냐. 진짜 전통으로 가려면은 아예 캄보디아 전통으로 기와장 깔고 지붕 높이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때 제가 식민 통치를 뜻하는 이제 컬러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정말로 제대로 정색을 하면서 프랑스하고 캄보디아는 프렌드십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느낌은 식민 정복을 했던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똑같구나 싶은 거 있죠. 문희봉길을 따라서 이쯤에서 왼쪽 좌측으로는 조명 관련된 상점들도 전기자재 관련된 상점들이 나오고요. 우측에는 이제 운동기구들을 파는 가게들과 악기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나옵니다. 이제 길 우측으로 푸사트마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살짝만 보입니다. 예, 영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센트럴 마켓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센트럴 마켓, 중앙시장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 프놈펜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영어로는 붙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푸사트마이입니다. 중앙시장을 크메로로 하면은 푸사건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푸사건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캄보디아인들이 말하는 중앙시장은 강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사트마이,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뉴마켓, 그러니까 새 시장,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캄보디아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래도 가장 세련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얘기를 한 김에 재래시장 정보를 살짝 이야기 또 해볼까 합니다. 정보가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있죠. 일단은 푸사트마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곳 현지인들이 실제로 장을 많이 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정말로 많이 파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점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모양 자체가 되게 독특하죠. 건물 자체를 정말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운데 돔 기준으로 해서 기둥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시 보시면은 이게 참 건물이 정말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모양 때문에라도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오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관광객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골동품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긴 있는데
뭐 많죠. 그렇지만 시장 크기가 이렇게 큰 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크메르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고 또 캄보디아의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바가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가지를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안 씌우는 편이에요. 예, 참고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끄로마라고 하는 이제 스카프가 있어요. 이게 천이 이제 치마자락처럼 넓은 천으로 되어 있는 끄로마도 있고 목도리처럼 좁은 천으로 되어 있는 끄로마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좁은 거를 1.5달러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면은 뭐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CM립 올드마켓에서 제가 보니까 한 5달러까지 부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깎아서 한 3달러 정도에 사는 경우들도 봤고요. 저는 일단 CM립에서는 아예 사지 않습니다. 거기 너무 비싸갖고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푸사트마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가격이 2.5달러에서 3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가격 자체가 벌써 다르죠.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골집이 있어요. 단골집이 있고 거기서 보통 한 번에만 50장, 100장씩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깎아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100장 단위까지 사면은 2,500리엘까지 깎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사장님이 3,000리엘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그냥 더 깎지 않고 그냥 딱 그 정도 줘요. 3,000리엘이면은 달러로는 이제 75센트죠. 1달러가 안 되죠. 예. 아마도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은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딱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예, 더 이상의 이렇게 쪼틀라이라고 하는데 캄보디아어로는 깎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푸사 오르사이 그러니까 오르사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정말로 많고요. 뭐 각종 천들 뭐 이런 것들도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들도 있고 정말로 없는 게 없어요. 전기 관련된 것들도 엄청 많고요. 없는 게 없고 다양한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일단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요. 시장이 거기도 되게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푸사트마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장 볼 때 좀 피로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현지인들이 정말로 많이 찾는 곳이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소매상들도 이곳에 와서 다 장을 본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갈 만한 곳이기도 해요.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사람 많고 정말로 사람 구경을 하고 싶으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뚠뚠뿡 시장 있죠. 푸사 뚠뚠뿡. 예,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올드하고 발전이 덜 된 그런 느낌. 예, 그 재래시장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면 되게 구조도 복잡하고요. 어둡고 또 길도 되게 좁고요. 또 물건은 되게 많은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기념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여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영어가 되는 상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래시장이 있는 그쪽보다는 그 재래시장의 주변에 있는 상점들에 좀 더 관심이 많고 또 많이 가기도 하는데 이 뚠뚠봉 시장 이 주변으로 각종 건설 장비들 또 공구들 그리고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기계류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성당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생각보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고요. 이제 오른편에 높은 빌딩이 하나 보여요. 와타나 캐피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딩은 작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높이 187m의 39층짜리 빌딩인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 빌딩보다 층수가 더 높은 빌딩들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높이 자체는 그래도 이것만 못했기 때문에 이 와타나 캐피탈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밀렸죠. 예, 아무튼 이 빌딩 디자인이 참 개성적이에요. 영국에 있는 파렐스라는 건축사에서 디자인을 했다는데 이 회사 디자인들 제가 찾아보니까
뭔가 나름의 이제 개성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색깔이 하나로 보이는 그런 느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 빌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디자인하는데 영감을 받은 부분이, 일단 그리고 중국의 이제 풍수지리,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대지의 보물을 지키는 반신이죠. 정확히 이 반신격인 존재인 나가에서 이제 이걸 따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딱히 이걸 본다고 해서 용이나 나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단 차라리 초승달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해마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지나친 것 같은데, 왼쪽에 푸놈펜 시청이 있어요. 원래는 캄보디아 가톨릭 교회 푸놈펜 교구에 교구청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푸놈펜 시청이 원래 가톨릭의 교구청이었는데 내전이 끝나고 캄보디아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당시 교구장이었던 이브 라모스 주교님께서 이제 이 교구청의 건물과 땅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청 외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십자가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병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병원은 깔메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깔메병원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종합병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깔메병원의 이제 외과 수술, 특히나 뇌 수술, TA 환자에 대한 것들, 교통사고와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오토바이 사고가 정말 캄보디아에서 많이 나요.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은 머리가 깨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뇌와 관련돼 갖고 외과적인 수술을 워낙에 여기가 이제 임상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봉도로의 끝자락 왼편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촬영한 날 대사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도로가 좀 통제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때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 프놈펜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땅을 아주 잘 선점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니봉 도로의 끝까지 왔는데요. 참 많은 정보를 얘기했는데 쓸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